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술만평 32번째인데 지난번에 저희 아트센터에서 국방TV에서 촬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취업 견문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큐레이터와 딜러와 화랑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영될 때는 40분짜리였는데 오늘은 아트센터에서 촬영한 분량만 편집합니다. 미술만평 32번째 지금부터 보시죠. 오늘도 누군가는 미술 작품을 창작하고 어디선가는 미술품이 내걸립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팔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약 5천억 원 규모. 시장의 확장과 함께 다양한 전문 직업들도 존재하죠. 뭐부터 볼지. 충만한 미술적 감성으로 무장된 두 용사가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깊은 감성과 예리한 시선의 두 용사. 미술품 시장 돌격 준비됐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에 둘러싸여 있는 삼청동 문화거리. 고풍스런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리의 고고한 배경 덕분에 카메라 셔터가 저절로 눌러지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곳에 용사들이 찾았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나? 아 진짜? 이번 기회에 예술적인 눈을 한번 끌어올려 보라고. 그래,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용사들이 찾은 곳은 삼청동에서도 미술의 향기가 그윽한 갤러리 골목. 오, 여기는 건물 자체가 작품이네요. 역시 건물 포스가 되게 이쁘고 크다. 용사들 눈에 잡힌 아담하고 예쁜 갤러리. 호련히 갤러리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우리 용사들 그림 좀 볼 줄 아시나? 검은색에다가 돌가루 먼지 같은 거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거 같다. 나전칠개에 들어가는 그 반짝이는 거 있잖아. 제목 나와 있나? 먼지가 되는 날에. 오. 야, 이건 뭐지? 무슨 그림일까? 다 이게 특징이 있어. 다 똑같은 것 같아. 이제 회색 선 이런 게 들어가 있네. 그렇지. 2층에는 뭐가 있을까? 2층도 빨리 가볼까? 가볼까? 2층 한번 가보자. 가자. 우리 전통의 미와 서양의 미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 좋은 작품들 덕분에 일단 눈은 즐거운데 뭘 좀 알면 더 의미가 있겠죠? 이 작품에서 어떤 게 제일 눈에 먼저 보이시나요? 잎사귀요. 잎사귀요? 물방울이 가장 눈에 띄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뭔가 이게 서로 이렇게 상처도 내고 하는 것을 과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로메로 브리또라고 브라질 작가예요. 그래서 혹시 팝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중적인 예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중적인 사물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뭐 영상, 회화, 조각 등 현대미술의 이제 모든 분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형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작업을 하고 계세요. 로메로 브리토. 작품에서 피카소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큐레이터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제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가 의도한 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 작품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 전시를 기획한 23년 큐레이터 경력의 박정수 관장. 우리 미술시장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시장 구조가 미술품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지금부터는 미술과 화가 중심의 세상이 돼요. 엔터테인먼트 알죠? 네. 그럼 가수 한다고 치면 가수를 길러요? 노래를 길러요?
가수를. 그러죠. 우리나라는 미술 시장 구조가 미술을 길렀었어요. 이제 화가를 기는 시대가 됐어요. 화가가 죽으면 그림값이 오르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많이 듣잖아. 근데 미술을 기르다가 보면, 다시 말하면 노래를 기르고 곡을 기르다가 보니까 가수가 죽어도 곡이 안 살아. 편곡이 안 돼. 그죠? 예. 우리 시장 구조가 그랬었어요. 앞으로는 만일에 정말로 관심 있다면은 대단히 많은 전망이 되게 좋아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2위권, 11위권 하고 있는데 제일 비싼 그림이 130억 정도밖에 안 해요. 되게 비싸죠, 130억. 네. 되게 비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억이 넘는 그림이 수천 점이야. 1000억이 넘는 그림도 수백 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비싼 그림 얼마라고 세계에서? 3,500억. 고긴 그림. 3,500억이라는 돈이 그림에 보관이 돼요. 우리나라 미술 시장도 서서히 미술품에 돈을 보관하는 시대가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 미술 구조가, 미술 시장 구조가 대단히 커요. 화가들도 많고, 우수한 화가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화가들도 많고, 또 대신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큐레이터나 마케터나 에듀케이터나 딜러나 매니저가 부족해요. 우선은 이 미술 시장 구조를 이해하려면 현장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미술 시장, 유통 시장도 있고, 화가를 만나는 것도 있고, 글 쓰는 것도 있고, 또 언론, 마케팅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는다면 전망은 아주 좋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미술 하면 가난한 화가만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죠. 빨리 그 직업들을 체험해보고 싶었고 그 직업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싶었습니다. 체험 넷째 날, 아트쇼 현장에서 미술품 거래 현장을 만났던 용사들이 삼청동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여져 있네. 오,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오랜만이야. 지금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데 어디 좀 많이 배웠어요? 네, 열심히 오늘 좀 오라고 그랬던 거는 전시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저기 작품에 대한 거, 그다음에 관객을 위한 거 보는 방식,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불렀어요. 많이 배웠다니까 좋은 일이네. 근데 지금부터 오늘 해야 될 일은 내가 여기 하고 있는 것하고 내일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고 이따가 저기 이 조명도 설치 한번 해볼 거고 또 조각품이니까 조심히 다뤄야 돼요. 조각품 디스플레이 올리는 방식하고 좀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따가 저기 조각과 선생님 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공부 좀 하고 가요. 지금은 조각품으로 꺼내려 봐봐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되게 무거워요. 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림 같은 경우는 액자가 깨질 수가 있죠. 네. 돌 같은 경우에는 부딪혀. 그래서 함부로 못 만지게 해. 네. 별로 안 먹어. 막 완성된 작품이 잘 포장돼서 전시실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죠. 떨어뜨리면 큰일 나. 보고 있는 저의 등줄기가 젖어듭니다. 보험이나 들고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우, 불안해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지 잘했어요. 오, 돼지 3마리가 탑을 쌓은 작품. 일단은 무사히 전시대에 올려놨습니다. 오,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오. 이것도 조심스럽게 꺼내게 해줄까? 내가 꺼내볼까? 불안하지 꺼내려고 하는 거죠? 네, 보내주세요. 무거워요. 이 작품은 포장해서 꺼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켜봐. 지금 임시 자리야. 네. 그러는가 하면 저 작품을 꺼내놓고 전체 DP를 해야 되고 네. 작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기 이 조명은 지금 이게 어둡죠? 네. 조명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 네. 불도 못 꺼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반대편. 그렇지. 거기서 돌려. 그러지. 그리고 조명을 이쪽으로 비춰봐. 어춤. 그리고 방향이 조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 굴곡이 나오면서 작품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거거든. 조각 작품 전시의 마감은 조명이 좌우합니다. 조명이 잘못되면 작품 가치가 반감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촬영 들어가고 우리 저기 조각가 선생님 작품 하신. 아니, 여기 놓은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께서 작품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작품 설명? 선생님 작품! 작가들 아, 오면 여기 빨리 설명 좀 해줘. 작가들 오면 아, 여기 작품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해줘. 여기 작품이 심오한데 그래, 그러니까 작가님. 해주라고. 얘기가 긴데? 혹시 작품은 토끼 같은데 혹시 네? 토끼 같은데 네. 그 작품에 아, 담긴 의미가 뭔가요? 요 상감 여기 이제 기법적인 건데 요걸 돌을 네. 이게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라고 아, 직접 넣어. 파는 거예요. 4, 5mm 정도? 광대 옷에 이 땡땡이 점박이 문양 있잖아. 아, 네네네. 광대 그러면 광대의 삶이 있잖아. 네. 무대에서 삶이 있고 네. 자기의 인생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은 광대 같다는 얘기죠. 아. 일할 때와 이제 각자 힘들어도 광대들은 무대 앞에서 웃어야 돼. 네. 아. 우리도 성질대로 살 수가 없잖아. 네. 치유를 해주는 거야. 아. 이 땡땡이 문양 느낌을 내면서 위로. 작가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아 창작했다면 큐레이터는 작가와 대중들 사이에서 통로가 돼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업화랑이잖아요. 화랑이라는 게 좋은 작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미술관 큐레이터가 좀 다르죠. 그쪽에서는 이 사회적, 문화적, 미학적, 예술학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는 유통과 경제와 사회성 그 차이들이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길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경험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최근 미술작품 거래 시장에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방마다 미술작품이 걸리고 있는 요즘. 분명히 미술작품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아트마케터는 단순한 미술품 판매상이 아닙니다. 미술적 경험과 기획 능력을 두루 갖춘 또 하나의 창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용사들이 경험한 아트마케터의 세계는 앞으로 다가올 문화의 시대에 잘 어울리는 직업으로 보입니다. 전시 디스플레이가 마무리되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과 함께 작은 만찬으로 이어갑니다. 어땠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이제 작가님들께서 이제 작품 하나하나에 많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제 되게 예술품을 보는 이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느꼈고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조합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물어보면 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사람 소리 안 할게. 돼지 3개. 안 넣지 마요, 선생님. 부모님한테 전화해 싸게 준다. 그럼 두 번째로. 21살이래. 잠깐만,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진짜야, 아마.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 축제가 28인데. 자세하게 하나 질문을 할 거니까.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 두 번째는 아까 그 피어나다 그 집에다가 이렇게 작품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이 달라가지고 딱 하나를 집어서 말할 때가 이게 되게 정답. 왜 어려운 것 자꾸 같습니다. 갈라치기를 해?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30년 해왔는데 미술 작품은 선택당하는 품목이지 허객하는 품목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미술 작품은 설득으로 파는 상품이 아닌 누군가의 선택으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란 뜻이겠죠. 네, 화이팅.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한테 작품 하나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세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용사들의 꿈도 그림처럼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미술계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